IMD의 아르투르 브리스 교수는 세계지식 포럼에서 AI 기술과 노동시장, 그리고 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AI가 많은 직업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그의 이야기는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선 브리스 교수는 AI에 대한 소위 전문가들의 예측은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수정구슬의 미래를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세계적인 모 포럼에서는 AI가 1억 3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결론을 얻어내는데 사용한 수단은 각 기업들의 설문조사였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들은 AI가 2030년까지 세계 경제의 최대 15조 달러를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사를 위해 사용한 도구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시뮬레이션에는 많은 허점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변수를 담아낼 수 없는 도구죠. 그러면서 브리스 교수는 학자들의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역사를 통해 신기술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는 접근이죠. 그러면서 그는 맥케이 스티처라는 19세기 기계를 예시로 신기술의 도입과 그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AI와 노동시장, 일자리의 세 가지 변화 단계. 19세기 중반, 영국에서는 맥케이 스티처라는 기계가 탄생했습니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던 신발 만드는 과정을 2주에서 15분으로 줄여준 기계죠. 지금까지도 이 기계는 신발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맥케이 스티처가 도입된 이후 신발 제작업 직군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숙련된 신발 제작자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인데요. 대신 기계들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브리스 교수는 이를 대체 단계라고 소개합니다.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직업이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단계죠. 한편 새롭게 자리 잡게 된 기계로 인해 기존의 숙련공들은 다른 직업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연히 전문가로서 활동했을 당시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일자리에서 쫓겨난 자들의 숙명이겠죠. 혹은 신발 제작업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숙련된 기술은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단순히 작동 버튼을 누르는 작업으로 대체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던 신발 제작업은 낮은 임금과 기술 수준으로도 생산력이 더 높아집니다. 이를 브리스 교수는 재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배치 단계에서의 특징은 세대가 지날수록 현실적인 피해는 커진다는 점입니다. 브리스 교수가 소개한 논문에 따르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신발 제작자들과 그 자녀들은 각각 2.2년과 2.5년치 임금을 잃었다고 추정합니다. 이 말은 신기술로 대체된 직군에서 대를 이어 일하게 된다면 본인 세대보다 자식 세대에서 경제적인 손실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신기술로 인한 영향은 손실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신기술로 인한 이득은 기계를 도입한 공장주와 자본을 소유한 소수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 교수는 세 번째 단계로 이중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신기술의 등장으로 세상은 첨단을 향해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분화된 구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들여다보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시스템 엔지니어 한 명당 우버 드라이버, TJ 맥스, 월마트 매니저 등도 한 명씩 생겨나는 상황이죠. 브리스 교수는 이를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만든 단어를 인용해 말합니다. 헛된 직업이라고 말이죠. 이와 관련하여 데런 에스모글로 교수의 연구를 브리스 교수는 소개했는데요. AI와 자동화가 일자리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동화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노동자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AI가 경제의 총생산을 증가시킬 수는 있어도 대부분의 노동자는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에스모글로 교수는 AI가 창출하는 직업이 기존 일자리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맥케이 스티처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신발 제작자들이 신발 공장에서 단순 노동자로 재배치되었듯이요. 이런 상황을 AI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이나 데이터 분석과 같은 직무는 AI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AI 챗봇이 고객 상담 업무를 대체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AI 기반 회계 및 법률 분석 도구를 활용하면서 해당 분야의 인력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AI의 도입으로 인해 일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새롭게 창출되는 직업으로 이동할 겁니다. 대부분 저임금의 단순 노동으로 전환되며 과거보다 낮은 소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재배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AI가 자리 잡게 되었을 땐 노동자들과 신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격차는 좁힐 수 없는 이중 경제 또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AI와 불평등, 기술이 가져올 부작용.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AI는 모든 이들에게 편리한 혜택만을 주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AI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브리스 교수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본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부는 일부 소수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교육과 기술 습득 기회에 따른 격차도 문제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디지털 격차도 AI 시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AI 접근 격차가 높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셋째,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브리스 교수는 AI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임금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기술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결책,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AI 시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브리스 교수는 몇 가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정부는 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고 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 모델이 좋은 사례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업이 직원을 쉽게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도록 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정부의 재교육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정부는 재교육을 통해 다시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죠. 결과적으로 덴마크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둘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 돌봄, 가사 노동과 같은 작업은 미래에도 없어선 안 될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우가 매우 나쁘죠. 브리스 교수는 정부가 나서 이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최소 기본소득 제도가 논의돼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과 불평등을 줄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불평등이 커질수록 국가 경쟁력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AI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AI는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